김만배의 눈물겨운 사연,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과 9억을 거래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대장동 수사 당시 편집국 신문 총괄로 직제상 부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배임 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 신문 간부 A씨는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수표 9억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A씨 측은 201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당첨됐는데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자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9억 원 상당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에 보직은 정치팀장이었다. 2017년 법조팀장을 했던 A씨는 김씨와 타사 법조팀장으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2021년 초부터 사회부장을 맡았던 A씨는 같은 해 8월 말 편집국 신문 총괄로 발령이 났다. 편집국 신문 총괄은 직제상 부국장이다. 한겨레 편집국 내에는 총 4명의 부국장이 있는데 신문 총괄은 지면 배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은 콘텐츠 총괄이라는 부국장 산하의 사회부장, 경제부장 등이 있는 시스템이고 신문 총괄은 면 배치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쓰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문 총괄은 기사를 크게 쓰냐 작게 쓰냐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6일 편집국 간부가 김씨에게 6억 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A 기자는 김씨로부터 3억을 더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3일 후인 9일 한겨레에 서면 소명 자료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9억 원을 빌렸다면서 나머지 금액도 김씨에게 갚으려고 했지만 김씨가 구속되면서 연락할 길이 없었다. 출소 이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 대해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때 공직자에는 언론인도 포함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하지 않고 금액만 넘으면 적용 가능하다면서 변호인 측에선 법 적용을 막기 위해 정당한 채권 채무 관계를 주장할 테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은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배임 수재죄는 쉽게 말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업무와 연관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일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이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 사이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인은 과거 방송사 PD가 돈을 받고 출연 편의를 봐주고 한 것도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며 배임 수재 의율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그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7년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홍보대행업체 영업활동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상품권,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며 기소한 바 있다. 송 전 주필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의 2심 재판부는 홍보대행사가 송 전 주필에게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한 청탁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부가 공무원의 뇌물죄에 비해 배임 수재죄를 따질 때는 부정한 청탁의 정도를 굉장히 까다롭게 따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임 수재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재산 사무에 대한 것을 다뤘을 때를 조건으로 하고 이 부분을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에서 부정의 정도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전날 류익은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김 씨가 A씨뿐 아니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간부 등에도 각각 9천만 원과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김 씨에게 돈 빌려준 것을 받은 것이라거나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가 화천대유의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한 뒤 고문료를 지급하며 언론인 관리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B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다. 민영뉴스통신사부국장이었던 C씨는 연봉 3,600만 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었고 2021년 1에서 8월 2,4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추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언론사 간부들이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씨가 전 현직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정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김 씨와 억대 금전 거래를 한 언론사 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인은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한겨레 간부였던 기혁씨는 2019에서 2020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수표로 받았다. 기혁씨는 빌린 돈으로 2021년 8월 이 가운데 2억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간부 니은씨는 2020년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디귿씨도 2019년 김 씨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았다. 니은씨는 차용증을 쓴 사인, 간 거래라고 설명했다. 디귿씨는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9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2018년 김 씨로부터 명품 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직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 등을 맺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논설위원 출신 매음씨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뒤 2021년 6에서 9월 넉 달 동안 3,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가 화천대유와 계약한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2019년 7월부터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맡은 선임기자 출신 비읍씨는 27개월간 총 9천만 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부국장 출신 시호씨는 2021년 연봉 3,600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은 뒤 그해 1에서 8월 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언론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들이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부적절한 로비와 접대를 방지할 취재 및 보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만이 끝없이 추락하는 언론 신뢰를 만회하는 길이라고 했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김 씨가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자주 이용했던 유흥업소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17년 당시 판사였던 이응 변호사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엔 현직 판사인 지읒 씨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읒 판사는 이날 입장을 내어 김 씨와 일행의 술자리에 잠깐 들러 인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중간에 동석해 길지 않은 시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 중간에 자리를 떴으므로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